네, 오후 시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9분도 들어와 계시네요. 네, 강의를 오후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많이 힘드시죠? 그죠? 네, 네, 힘드네요. 힘들고, 그냥 힘을 내자고 할 수밖에 없네요. 지금은.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죠, 그죠? 네, 그리고, 아마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강의가 또 많이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왕 또 열심히 하려고 또 오셨으니까 충분히 얻어 가시는 게 사실 제일 큰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전에 했던 거 한번 리뷰해 볼까요? 오전에 우리 컨스트레인트 중에서 에어리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set max 에어리어 0으로 하면 돼요. MPW 할 때. 자, 그리고 타이밍도를 타이밍에 대해서 볼 때, 여러분들 타이밍 패스, 타이밍 아크라고 하는 단어들을 만날 텐데, 결국 다 똑같은 얘기죠. 우리 디자인은 all input과 all output과 가운데 인터널로 구분할 수 있다. 인터널은 클락 관련한 컨스트레인트들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크리에이트 클락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언설텐티를 하고 트랜지션을 하고 레이턴시를 하면 됩니다. 언설텐티는 스퀘어 지터 마진입니다. 네, 여기까지 했어요. 그죠? 자,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요 얘기가 나오는데요. 타이밍을 다루는 부분이 사실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류가 났어. 타이밍적으로 에러가 났어.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 생각을 여러 가지 이제 하게 될 텐데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들 중에서 저는 거의 탑 우선순위로 치면 3등 안에 드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순위 3등 안에 들어있는. 자, 이제 홀드 타임을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합니다. 시작을 하는데요. 자, 셋업은 우리 계속 얘기하고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클락의 라이징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전에 들어와 있어야 돼. 신호가 어느 정도 전에 이미 도착해 있어야 돼 라는 것이 셋업이었습니다. 이제 또 까먹을까봐 미리 말씀드릴게요. 셋업 타임은 그러면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셋업 타임은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누가 결정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네, 그쵸? 뭐 이렇게 결정할 게 많아요. 자, 셋업 타임은 공정사 PDK 안에 들어있어요. 공정사 PDK 안에 들어있습니다. 플립플롭들을 공정사 스탠다드 셀에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닷DB 안에 들어있어서요. 닷DB 안에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합성을 할 때, 툴을 켜가지고 라이브러리를 쭉 이제 타겟 라이브러리 지정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자, 그래서, 타겟 라이브러리 지정을 하는데, 그 타겟 라이브러리 안에 스탠다드 셀이 있고, 플립플롭도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 셋업 타임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툴이 알아서 인식을 해요. 그러면 홀드 타임은요? 당연히 있죠.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일단 그래요. 일단 그렇고, 자, 그럼 이제 홀드 타임에 대해서 집중해 봅시다. 홀드 타임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클락 라이징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값이 유지가 되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죠? 맞죠? 자, 그럼 이제 잠깐 저를 보세요. 클락 라이징을 기준으로 셋업 타임은 그 전의 이슈예요. 홀드 타임은 라이징을 기준으로 그 후의 이슈입니다. 그죠? 그러면 홀드는
라이징을 기준으로 값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라면 바꿔 얘기해 볼게요. 바꿔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값이 바뀌려면 어느 정도는 참았다가 바뀌어야 한다. 맞아요? 네. 이렇게 저는 거꾸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거꾸로. 클락을 기준으로 얘기하지 말고 예. 값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걸로 바꿔보자. 앞뒤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값이 바뀌려면 또는 데이터가 나가려면 값이 바뀌려면 어느 정도는 참았다가 바뀌어야 한다. 라는 걸로 홀드를 생각해 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홀드 타이밍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떨까요? 앞에 그림을 좀 볼까요? 셋업 타임 이슈가 만약에 낮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셋업 타임 이슈가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 플립 하나 있고 플립 또 하나 있는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패스인데 셋업 타임 이슈가 났어요. 클락도 이렇게 했다가 클락이 이렇게 갈 텐데 여기서 요만큼 되는 시점까지가 마지노선이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안에 못 들어오고 요 기준선을 넘어버렸어요. 데이터가. 그쵸? 넘어버렸어요. 그게 셋업 타임이에요. 셋업 타임 바이올레이션이 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클락을 느슨하게 느리게 하면 되죠. 근데 그건 고정한 상태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제일 쉬울까요? 네? 맞아. 가까이 놓으면 돼. 맞아. 가까이 놓으면 돼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PNR 할 때도요. PNR 할 때도 실제로 이렇게 배치를 가깝게 해줘야 돼요.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근데 그거를 사람이 조절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땅 크기를 아주 작게 만들어줘요. 이 안에 다 때려 들어갈 수 있게. 그럼 서로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유틸라이제이션이라고 해요. 이 공간의 크기가 이만큼 있는데 셀이 이만큼밖에 없어. 그러면 차라리 땅 크기를 작게 해줘야 유틸라이제이션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그건 나중에 나올 얘기인데요. 가깝게 해주면 셋업이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강제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땅 크기를 작게 만들어서 서로 가깝게 하는 거. 그게 강제적인 방법인데. 그러면 반대로 홀드는 값이 어느 정도 참았다가 나가야 한다. 이 그림을 볼게요. 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패스잖아요. 근데 값이 바뀌려면 또는 값이 나가려면 참았다가 나가야 한다. 즉, 이 얘기는 FF2의 D 입장에서 값이 바뀌었네 또는 값이 들어왔네 라는 것을 인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적어도 홀드의 마지노선보다는 더 늦은 타이밍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딜레이를 더 참았다가 나갈 수 있게 할까? 답은 여기 적혀 있어요. 그림에 나와 있어요. 버퍼를 넣는 거예요. 시그널 라인. 버퍼를 넣어주는 거.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셋업하고 홀드가 같이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셋업은 가깝게 하려면서요. 가까운 게 최고예요. 근데 홀드는 버퍼가 있어야 돼. 그럼 너무 가까우면 버퍼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깝게 하되
버퍼를 넣어서 타이밍 이슈가 없도록 하는 거. 그 조절이 참 힘들겠죠. 그런 알고리즘을 갖고 있어요. ICC2 이런 KNR 툴들이. 그리고 그렇게 물리적으로 구현되기 전에 합성하는 우리 프론트엔드 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타이밍 정보 이렇게 되려면은 여기에는 버퍼가 좀 있으면 되고 이렇게 하려면 셋업을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전략을 갖게 하는 것이 프론트엔드 단계입니다. 그거를 정말로 물리적으로 구현해 주는 거가 이제 백엔드 단계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셋업과 홀드를 한꺼번에 그려놓은 그림을 봅시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슬라이드는요. 지금 제가 여기 슬라이드 제목 쪽에 보면 프라임 타임이라고 써놨잖아요. 원래 디자인 컴파일러 교육에서는 지금 들어도 홀드에 대한 얘기를 알려주지 않아요. 디자인 컴파일러 교육을 들으면. 제가 홀드를 설명하려고 프라임 타임 쪽에 자료에서 캡처해온 거예요. 예전에는 프라임 타임 교육을 들으면 홀드 타이밍에 대한 설명을 해줬어요. 그 옛날 자료 좋은 게 있어서 제가 이쪽 캡처해가지고 이쪽으로 갖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해놓은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한꺼번에 생각하셔야 돼요. 셋업과 홀드를 한꺼번에 생각하자. 자, 앞에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요 플립플롭 1은 요쪽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요 플립플롭 2는 요쪽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맞죠? 예, 그리고 또 타이밍이 라이징이 되고 또 라이징이 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그 레이아웃이 다 끝난 상태. 그러니까 클락 라인에도 버퍼가 들어가 있고 시그널 쪽에도 버퍼가 들어가 있어요. 맞죠? 이렇게 다 준비된 상태에서 포스트 레이아웃 단계의 프라임 타임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디자인 컴파일러 쪽 하고 있지만 맨 앞에 상관없어요. 그냥 이론적인 걸 배우는 거니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타이밍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셋업과 홀드가 동시에 고려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보이시죠? 우측 상단에 제가 그려놓은 거 보이세요? 이거는 셋업을 표현한 거예요. 맞죠? 그러면 셋업이라고 하면 다음 플립플롭의 라이징 기준으로 들어온 여기를 뜻하는 거예요. 요게 셋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게 셋업이죠. 그죠? 어느 구간까지는 들어와야 돼요. 그럼 홀드는 어때요? 홀드는 어느 정도 참았다가 값이 바뀌어야 돼. 어느 정도 참았다가 값이 나가든지 뭐 그래야 돼요. 그러다 보면 FF1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FF2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죠? 애초에 값이 출력이 되는 지점 거기는 FF1의 Q니까. 그래서 화살표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여기가 홀드. 여기서 요만큼은 참아야 돼 라는 뜻이에요. 요만큼. 그래서 이 부분을 마지노선들을 점선으로 세로줄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여기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선으로 쭉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어때요? 이 구간 안에 이렇게 값이 바뀌고 어떻게 값이 바뀌어도 상관없어.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베일러블한 구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타이밍 에러가 없는, 맞죠? 타이밍 에러가 없는 어베일러블한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홀드도 문제가 없고 셋업도 문제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봅시다. 자, 그러면 다른 용어가 또 있어요. 이런 거 설명할 때 쉬운 용어긴 한데 그러면 이 패스를 생각해 볼게요. 패스라고 하면 어쨌든 여기 클락 단자부터 쭉 이렇게 오는 요 구간 여기도 사실 시그널 입장에서 보면 딜레이를 거쳐서 그 다음 FF2로 가는 거니까 여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딜레이의 어베일러블한 구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시그널 딜레이니까. 그쵸? 어려운 말은 아니죠? 시그널 딜레이의 어베일러블한 구간이다. 이렇게 쓸게요. 시그널 딜레이의 어베일러블한 구간이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영어 3글자씩을 적을게요. 자, 그럼 요 지점은, 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요 지점은 시그널 딜레이의 어베일러블한 구간 중에서도 최소 지점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반대쪽 점선, 요 반대쪽 점선으로 되어 있는 세로줄은요. 시그널 딜레이의 어베일러블한 구간 중 맥스 지점이죠. 맞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모르고 지나왔지만 또 앞으로 계속 나오기도 하고 이미 지나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맥스라는 걸 보면 아, 셋업이구나. 그죠? 민이라는 걸 보면 아, 홀드구나. 이렇게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생각할 때 결국 어베일러블한 구간 입장에서의 민 지점, 맥스 지점 이거를 생각한다면 홀드와 셋업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됐어요? 요거 평생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평생. 잘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부족하면 또 이따 오시고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부족하면 채팅을 날려주시고 네. 이거는 진리예요. 어찌 보면 진리. 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했던 거예요. 모든 EDA 툴들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러게요. 저도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배웠으면 참 좋았을까요? 네. 배우면 되죠, 뭐. 배웠죠? 네. 지금 다 배웠어요. 이게 다예요. 네. 다 배운 거예요. 이거는 셋업 홀드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가 없습니다. 평생 가지고 가시기 바래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교육을 들으면서 이거 알고 가시면 사실 뭐 네. 좋은 거 가져가신 거지.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가서 그려보세요. 별거 아닌 그림이죠. 이걸 그려보세요. 연습장에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 한번 그려보세요. 명확해질 거예요. 한 번이라도 그리면 명확해질 겁니다. 더더욱 2번 그리면 더 명확해지고 3번 그리면 더 명확해지고 그럴 거예요. 네, 다음 장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네요. 네, 이거는 더 얘기 드릴 얘기가 없고 어느 정도 참았다가 값이 나가면 된다. 뭐 이런 얘기니까요. 네. 자, 그래서 홀드에 대한 타임 리포트가 있어요. 합성을 하고 나면 리포트 타이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값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타이밍 리포트에 대해서는 뒤에 챕터 하나로 소개가 될 거예요. 대략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는 헤더라고 해요. 위에는 헤더라고 해요. 그래서 타이밍 패스가 있을 때 어디가 스타트 포인트고 어디가 엔드 포인트였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패스 타입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민이라고 되어 있죠. 아, 그럼 이거는 홀드를 보려고 리포트를 뽑았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네. 만약에 셋업 타임을 보려고 하는 거였으면 맥스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건 프론트엔드 단계와 백엔드 단계가 있을 때 타이밍이 민감한 건 셋업이에요. 프론트엔드에서는 사실 홀드가 아닙니다. 홀드는 무시해요. 프론트엔드 단계에서는 홀드가 나와도 무시해요. 대신 백엔드에서는 셋업 타임은 앞에서 고려했으니까 고려해서 넘어왔죠? 셋업 타임은 여기에서는 홀드를 위주로 뭐 결국 다 봐야 되긴 하겠지만 홀드를 잡는 거에 치중을 합니다. 그게 백엔드예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좀 이상해요. 지금 프론트엔드에서 가장 중요한 디자인 컴파일러를 하면서 홀드를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만 지금 아니면 설명해 줄 구간이 없어요. 그래서 소개를 했습니다.
어쨌든 프론트엔드 단계에서는 홀드 에러가 150만 개, 200만 개, 1000만 개 나도 무시하면 됩니다. 어디서 다 잡아요? 백엔드 단계에서 다 잡아요. 셋업만 잡으세요. 셋업이라도 잡아야 됩니다. 셋업을 못 잡으면 백엔드 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셋업을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프론트엔드. 그래서 셋업을 보려고 할 때는 우리가 리포트 타이밍에 해보면 이렇게 맥스라는 걸로 표시가 될 거예요. 지금은 이 슬라이드에서는 민으로 보였지만 홀드 타임 설명하려고 근데 어쨌든 맥스로 프론트엔드 단계에서는 맥스를 위주로 보세요. 셋업이죠. 셋업 타임을 위주로 보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쪽 구간은요, 가운데 덩어리는 실제 걸린 데이터가 실제로 걸린 실제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실제 시간이고, 요 밑에 있는 건 기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은 이 두 개를 실제 시간과 기준치를 비교해서 타이밍을 만족했는지 안 만족했는지를 그냥 보여주는 그런 리포트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MET라고 하면 이거는 만족한 겁니다. 만약에 바이올레이션이 났으면 대문자로 바이올레이티드 이렇게 나옵니다. 바이올레이티드라는 말로 나와요. 이 기준치는 유저가 설계자 스스로 콘스트레인트를 부여한 거에 의거해서 만들어지는 기준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을 실제로 한번 볼게요. 실제 시간이 걸린 건 이렇게 이게 누적섬이거든요. 이렇게 인크리멘탈 돼서 패스 쪽에 계속 더해 나가는 겁니다. 보세요. 1.10이 더해졌다가 중간에 0.40이 나왔고 그때부터는 1.50으로 계속 가고 있죠. 계속 누적하는 거예요. 누적섬이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데이터는 1.61 나노세크에 들어왔답니다. 근데 기준치는 얼마예요? 1.10이라고 해요. 홀드는 기준치보다 더 늦은 시간에 액션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죠? 내용은 그래요. 자세하게는 뒤에 한 3일차쯤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내일이네요. 자, 그리고 홀드 타이밍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면 화면 가운데 이제 민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죠? 그 전에 우리가 맥스라는 걸로 있었어요. 다. 맥스라는 거. 여러분들 은어 중에 다 지나갔지만 다 맥스라는 걸로 지나갔어요. 근데 민이라는 것도 사실 컨스트레인트 작성할 때 주긴 해야 됩니다. 줘야 돼요. 네, 줘야 돼요. 자, 근데 여기 특이사항이 있어서 제가 여기 슬라이드를 준비한 겁니다. 인풋 딜레이 쪽은, 인풋 딜레이 쪽 생각해 볼게요. 인풋 딜레이 쪽은 이쪽을 얘기하는 거죠? 이쪽. 네, 칩의 왼쪽이니까, 그죠? 인풋 딜레이는 이쪽인데, 이때의 민은 뭐, 어베일러블한 구간의 최소 지점이고, 맥스는 어베일러블한 구간의 마지막 지점이니까, 이쪽은 문제가 없는데, 홀드 쪽에는 민을 좀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홀드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FF4의 홀드 타임이 0.50이라고 합니다. FF4의 홀드 타임이 0.50이래요. 그러면 얘는 홀드 타임이 얼마일까요? 얘는 홀드 타임이 얼마일까요? 같은 종류의 플립플롭이라고 생각하면 0.50일 거예요. 얘도. 맞아요? 그죠? 그럼 봅시다. 여기가, 그럼 얘도 0.50이에요. 0.5 나노세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FF3의 Q가 나가는 시점은 클락 라이징 기준으로 0.5보다 더 기다렸다가 나가야 돼.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만큼 타이밍 패스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거니까. 그죠? 여기가 0.3이라며요. 여기가. 그죠? 여기는 얼마여야 돼? 여기는 얼마여야 돼요? 0.2보다는 커야 되는 거죠. 맞죠? 0.2보다는 커야 돼. 맞아요. 네. 0.2보다는 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툴이 해줘요. 우리는 그냥
아웃풋 딜레이 얼마다라고만 주면 되는 거지. 맞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아웃풋 딜레이를 여기 아웃풋 딜레이는 요만큼이잖아요. 요만큼 바깥에 요만큼인데 여기를 어떻게 수치를 줘야 할까요? 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셋업 타임이 아니고 홀드 타임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겁니다. 약간 지금 머리가 혼선이 있죠? 네, 답부터 그냥 봅시다. 답은 여기 맨 마지막에 조그맣게 나와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마이너스 0.2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2라고 해요. 왜 마이너스 0.2가 됐냐면 여기 0.3에서 마이너스 0.5를 뺐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0.2가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그 답으로 드리고요. 자, 이렇게 이제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아웃풋 딜레이의 맥스는 2.5가 맞는지 한번 볼게요. 맞는지. 맥스 셋업을 볼게요. 자, 이제 셋업을 보겠습니다. 셋업이라 하면 결국 민이에요, 맥스예요? 맥스죠? 그쵸?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2.5가 맞아. 그죠? 맞죠? 네, 맞아요. 여기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T라고 하는 로직에 얼마만큼 딜레이가 많이 걸리느냐, 맥스치가 여기 써 있고요. 최소치도 써 있어요. 0.3에서 1.7 정도 걸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셋업이 0.8이라고 하니까 1.7하고 더해갖고 2.5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민은 어떨까? 민은 어떨까? 일단 여기가 0.3이 걸린대요. 그리고 0.5라고 해요, 홀드가. 여기도 그럼 홀드가 0.5겠네요. 여기 홀드가 0.5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칩 바깥에까지 나갈 때까지 얼마를 참아야 될까? 여기는 0.2를 참아야 돼요. 결국에. 맞아? S는 0.2를 참아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저를 보십시오.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를 보세요. 저를. 슬라이드 보지 말고 지금부터. 얼마 동안 참았다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홀드죠. 얼마 동안 참았다가 나가야 돼? 그게 홀드예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출력을 생각했을 때 저를 봐야 돼요. 슬라이드 보면 안 돼. 출력을 할 거야. 아웃풋 포트는 정해져 있고 그쪽으로 값이 나갈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나가려고 할 때 그 출력으로 보내려면 얼마를 도대체 참았다가 보내야 되는가? 맞아요? 다시 출력을 할 거야. 어느 정도 참았다가 칩 밖으로 출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0.1을 참았다가 나가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아웃풋 딜레이 민 값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붙여주세요. 네, 유일하게 마이너스 값 붙이는 거는 아웃풋 딜레이의 민 값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거 칩 내부에서 0.2 참았다가 나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 하나만 특이점이에요. 더 이상의 특이점이 없습니다. 자, 거의 끝났어요. 자, 이제 타이밍 버제팅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버제팅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고. 설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버제팅.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다 추정치인데 공식이 없을까? 그 공식을 버제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여기 써있죠. 앞뒤 모듈이 뭔지도 모르고 딜레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그럼 어떻게 지금 인풋 딜레이, 아웃풋 딜레이를 정하고 할 수 있나? 그래서 버제팅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답은 여기 있어요. 클락 주기에 40%는 내가 먹고 바깥은 60% 준다. 인풋 딜레이 생각했을 때. 클락 주기에 바깥으로는 60% 준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차라리 바깥으로 60% 표시했으면 참 좋았을 걸. 이해하기가 좀 더 쉽게. 바깥으로 60 주는 거예요.
그럼 아웃풋 쪽도 바깥으로 60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바깥으로. 아웃풋 딜레이도 똑같아요. 바깥으로 60조. 자, 그러면 그림을 보고 이해해 볼게요. 자, 일단 커맨드부터 볼게요. 자, 커맨드, 그림 보면 안 돼요. 커맨드에 집중하세요. 자, 크리에이트 클락을 했어요. 10 나노세크짜리를 만들었어요. 인풋 딜레이는 바깥으로 60%라고 그랬죠. 그럼 6 주는 게 맞아. 맞아요? 아웃풋 딜레이는요. 6 주는 게 맞지. 그러니까. 그죠? 맞아요? 바깥으로 60 주라고 그랬어요. 60%. 그쵸? 근데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근데 6이 아니라 4라는 게 들어왔죠? 바깥으로 60% 하고 내 칩의 그 안쪽은 40% 가져가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적다 보니 444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요 사이에 블럭과 블럭 사이에 아마도 여기에 2라고 하는 게 여기 걸려 있을 거다. 그죠? 20%는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진으로서 작용하게 되겠죠. 요게 가이드입니다. 요게 인풋 딜레이는 얘 버제팅은 이렇게 하시라. 이게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명확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것만 알아도 굉장히 크게.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돼? 크리에이트 클락을 아까 위에 했으니까 우리 스펙대로 주면 되고. 뭐 추정치 좀 주면 되겠네요. Uncertainty, Transition, Latency, 클락에 대한.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Registered Output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변수를 쓰자. 우리 티클 베이스로 지금 툴을, 그리고 스크립트, 컨스트레인트를 다 티클처럼 티클 법칙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clock2 qmax나 clock2 qmin 같은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값을 이렇게 디파인을 해놓자. 요거를 이렇게 산술연산이나 어떤 특정 뭐 이렇게 줄 때 쓸 수 있게 하자. 밑에 똑같이 수치를 계속 똑같이 적지 말고 맨 위에 디파인 하나 해놓고요. 그 이후부터는 그냥 변수명으로 쭉쭉 쓰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요즘에 리스크5나 암코텍스 M0 같은 것들을 받아서 쓰고 계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변수로 되어 있고 전부 다 산술연산도 해가면서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산술연산은 맨 아랫줄에 나와 있죠. 각 괄호를 해서 EXPR, expression이라고 하는 거를 해서 10 마이너스 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요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코어들을 열어서 보면 보통 뭐 곱하기 0.9, 뭐 곱하기 0.8, 뭐 곱하기 0.7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변수들이 쓰여요.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이제 썸머리네요. 네, 타이밍 쪽 썸머리가. 네. 큰 산 하나 없네요. 자, 이제 썸머리 봅시다. 우리 디자인은 인풋 딜레이 쪽과 아웃풋 딜레이 쪽 그리고 인터널을 얘기하는 이제 클락과 관련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 썸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풋 딜레이 얼마다, 아웃풋 딜레이 얼마다, 그리고 클락 관련해서 얼마다 이렇게 주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툴이 계산한다. 아시겠죠? 막 뭐 빼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건 툴이 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DC 쉘 딱 켜가지고 툴 켰어요. 리드베딜로그 하는 거 어제 배웠었고 커런트 디자인이 무엇이다 라고 선언하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상태에서 링크를 하자. 그 다음에 체크 디자인을 하면 뭐 무결성이 있는지 디자인 자체 뭐 끊어진 네트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해요.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트의 시작이죠. 맥스 에어리어는 이만큼 주고 클락 주기는 이만큼 한 다음에 인풋 딜레이는 얼마라고 막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근데 이렇게 되면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다 적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이렇게 화면 하단에 있는 것처럼 컨스트레인트를 그냥 쭉 기술해 놓자. 파일에다가 그렇게 해놓고 이 이름을 타.con이라고 하면 DC 쉘에서는 그냥 소스 명령어로 그냥 소싱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매번 일일이 입력하지 말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constraint 파일이라고 해서 확장자를 con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것이 권장이다. 당연하지.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자체도 툴을 켜서 소스 읽어오고 커런트 디자인 잡고 링크 잡고 체크 디자인하고 소싱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번거로워.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또 이것도 적어요. 파일로 적어. 기술해놔요. 이거를 우리가 스크립트라고 합니다. 스크립트. 툴 실행 명령이 다 이렇게 쭉 기술이 되어 있는 스크립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티클이라고 하는 확장자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자. 그렇게 되면 툴도 자동으로 돌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쉘 상태에서, 리눅스 쉘 상태에서 DC 쉘 한 다음에 -F를 붙여요. 그러면 런티클을 수행하자마자 읽어갑니다. 네, 이렇게 자동으로 돌리는 배치 잡을 할 수가 있어요. 배치 스크립트처럼. 여기 화면에 보시면 여기 세로 줄처럼 보이는 거, 이거는 오화 표시예요. 여러분들 앉아있는 자리에 키보드 기준으로 엔터 바로 위에 칸,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있는 키보드 기준으로 엔터 바로 위에 버튼 있죠? 쉬프트 눌러서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세로 막대기가 나올 겁니다. 그죠? 요거를 해서 T라는 걸 글자를 써주면 이 툴이 돌아가는, 그러니까 구동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를 다 로그로 받아낼 수 있죠. 로그는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FPGA 쪽만 했으면 소중한 줄을 모르는데, 로그는요, 이쪽 세계에서는 무조건 로그가 필요해요. 무조건 로그입니다. 로그에 죽고 로그에 사는 거예요. 왜냐면 돌려놓고 나서 메시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다 돌려놓고 나중에 로그를 분석하는 거예요. 에러가 있었나 없었나,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렇게 따지는 거지. 그거 다 눈으로 일일이 보고 언제 끝날 줄 알아요. 그죠? 그리고 메시지가 엄청 빨라고 못 봐요. 그래서 로그를 무조건 담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제 리셋 디자인이라는 거가 나오는데요. 리셋 디자인은 제일 먼저 툴 켜자마자 하는 걸로 이렇게 스크립트 맨 윗줄에 적어라, 컨스트레인트 맨 윗줄에 적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이라키컬 디자인 할 때도 그러는데, 각 디자인마다 만약에 맵드 DDC를 읽어오는 경우에는 DDC라는 거 자체가 그 컨스트레인트를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네. 맵드 DDC에는 그렇죠. 디자인 더하기 컨스트레인트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맵드 DDC는 만약에 하이라키컬 디자인을 하는 상황에 여러 DDC를 읽어오면, 맵드 DDC를 읽어오면 막 뒤죽박죽 섞여요. 네, 섞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리셋 디자인이라는 걸 해서 싹 다 깨끗하게 날려요. 깨끗하게 날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컨스트레인트의 부여는 커런트 디자인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컨스트레인트의 부여는, 컨스트레인트를 기술하는 거는 커런트 디자인 입장에서 하는 거죠. 당연하잖아요. 근데 서브 모듈들의 그런 컨스트레인트를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리셋 디자인이라는 걸로 서브, 내 밑에 내 디자인에 포함하고 있는 여러 블록들에 있는 컨스트레인트를 다 날려.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중요한 얘기 드렸어요. 컨스트레인트는 커런트 디자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커런트 디자인은 컨스트레인트 기준이다. 네. 저도 정말 궁금했던 게 요거예요. 자, 여러분 요거 잠깐, 좀 힘들지만 잠깐 좀 봐주세요. 내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 뭐 블럭을 몇 개 지나서 얘랑 뭐 연산을 한 다음에 얘랑 가서 이렇게 거친 다음에 이렇게 됐는데, 하필이면 리포트 타이밍을 해보니까 여기가 문제래요. 여기가 문제랍니다. 여기가. 딴 데는 괜찮은데 여기만 왜 그러지 하고 머리를 쥐어뜯은 다음에 여기만 어떻게 조금 해줄 수 없나? 좀 가깝게 해주면 좋겠네. 여기만 해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뭐 배웠어요? 우리 디자인은 이쪽 인풋 쪽에 셋 인풋 딜레이 주는 거랑 셋 아웃풋 딜레이 주는 거랑 가운데 인터널이라고 그래갖고 클락 관련한 거밖에 없었잖아요. 이 사이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안 돼. 이 사이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이게 안 된다고요. 왜? 커런트 디자인 입장에서 껍데기 쪽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컨스트레인트는. 그러면 내부는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툴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뭐 들어가가지고 하이라키 뭐 아까 하이라키 뭐 슬래시로 구분한다 그랬으니까 뭐 밑에 그거만 좀 어떻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걸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냥 유튜브 보여주세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 들려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네.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툴한테 컴파일 할 때 조금 옵션을 더 줘서 야, 여기만 좀 약간 좀 타이밍적으로 좀 더 노력해봐라 라고 그냥 아예 그냥 명령을 내리던지 아니면 클락을 조금 느슨하게 하든지 그렇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스킬이 있겠습니다. 컴파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스킬은 뒤에 나오는 챕터들에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각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나왔네요. 원래는 그냥 샵을 하면 되는데 중간에 들어갈 때는 세미콜론 하고 하면 된다. 그런 거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학교에 간혹 우리 동기들 사이에서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복잡한 걸 좋아해서 자기들만의 뭔가 세계에 빠져가지고 스네이크적인 스크립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환장 나갔어요. 제발 스크립트는 하나. 제발 좀 막 이렇게 막 얘가 얘를 부르고 얘가 얘를 부르고 얘가 얘를 부르고 제발 좀 그러지 마. 걔는 알아요? 머릿속에 다 있어서 천재인가? 도대체? 그러면 자기만 일할 거면 그렇게 하시라고 하시고 협업하려면 그런 거 쓰지 말고 딱 하나를 쓰십시오. 런티클 그 다음에 design.com 이렇게 하나씩만 쓰시라. 제발 좀 그렇게 하시라고 그 천재들한테 얘기 좀 해주십시오. 같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스크립트 짤 때 신텍스가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걸 판단해주는 유틸리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synapsys.ccrc를 소싱하면 이제 우리 툴도 실행시킬 수 있지만 DC 프로 체크라고 하는 명령도 할 수 있대요. 이것도 이제 디자인 컴파일러 안에 들어있는 명령인데 이것도 오래된 거긴 해요. 오래된 거긴 한데 어쨌든 옛날에는 이걸 썼고 요즘에는 또 자체 내에서 이걸 걸러주는 그런 기능도 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내가 이렇게 명령을 넣어보면 이거 이상해 라고 명령 하나 넣을 때마다 답이 나오거든요. 잘 들어갔으면 1, 이상한데? 그러면 0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 이 명령어에 대해서 요거를 해볼 수 있어요. man이라고 하는 커맨드를 내릴 수 있습니다. dc man 한 칸 띄고 예를 들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man 한 칸 띄고 리포트 타이밍 그러면 이 명령에 대한 매뉴얼을 보여줘 라는 뜻입니다. 시납시스의 모든 툴들은 이 기능이 다 있어요. 이 매뉴얼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정말. 그래서 다른 자료를 안 찾고 이 툴 내에서 매뉴얼만 보고도 옵션을 다 내가 설명들이 쭉 있고 예제들이 다 나오니까 이것만 보고도 뭔가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의구심이 들거든요. 뭐 툴에 있는 매뉴얼이 뭐 잘 되어 있어가지고 얼마나 네,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네. 홈페이지 가서 찾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냥. 굳이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찾고 막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똑같은 게 나오니까. 하여튼 굉장히 잘 되어 있다. 맨 커맨드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이 DC 쉘 말고 PT 쉘, 포멀리티 FM 쉘, 뭐 각종 쉘, 뭐 이런 시납시스 이런 것들이 다 잘 되어 있어요. 케이던스도 되게 잘 되어 있고, 멘토, 지멘스 EDA도 매뉴얼은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커맨드를 정말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이 리포트 포트까지 가네요. 자, 쭉 달리고 이제 쉬겠습니다. 거의 이제 끝나갈 것 같은데, 느낌상. 자, 저는 이 리포트 포트가 정말 중요한, 정말 소중한 커맨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리포트 포트라는 게 뭐냐면, 이걸 뜻해요.
내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는데 인풋 포트들이 있고 아웃풋 포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어떤 값들이 지금 부여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set input 딜레이를 어떻게 줬는지, set output 딜레이를 어떻게 줬는지를 바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스트레인트가 라인 수가 길어지고 뭐 그러다 보면 사실 그냥 이거 컨스트레인트 일일이 찾아보는 것보다 이 명령만 내려서 딱 보는 게 훨씬 더 간결하고 빠를 수 있어요. 결국 이거 지금 이 밸류가 담겨 있구나, 이렇게 달려 있구나. 슬라이드에는 여기 end of inst rn이라는 거에 max, 네, max 딜레이가 3나노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냥 보면 알죠, 그죠? 그래서 우리 디자인에 대한 컨스트레인트가 담겨 있는지 안 담겨 있는지. 근데 중요한 건 이거지. 여기에 보면 값이 없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없는 애들을 먼저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컨스트레인트를 충분하게, 완벽하게 기술해 나가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지금 아웃풋 딜레이가 맥스가 담겨 있으니까 set output 딜레이 마이너스 min 해가지고 수치를 주면 되겠네요. 그죠? 예를 들어 1을 주면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여기 아웃밸리드나 PSW 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민맥스가 또 없네, 얘네들은.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 주고 싶어요. 줘야 되는 거죠. 전체적인 현황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커맨드가 이겁니다. 그래서 좋은 커맨드. 자, 그러면 순서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툴을 켜서 리드 베릴로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커런트 디자인 찾고요. 링크 한 다음에 체크 디자인에서 무결성을 체크해요. 자, 그 다음 바로 소스를 하는 거예요. 컨스트레인트를 적용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소스를 했으니까, 컨스트레인트 적용을 했으니까, 방금 전에 있었던 리포트 포트가 여기 바로 나오네요. 리포트 포트가 여기 나오네요. 현황을 바로 보여주고요. 그때 당시에 클락 현황을 보여주고요. 네. 이 클락 안에 스큐도 좀 보고 싶고, 이렇게 보여주고. 자, 근데 중요한 건 체크 타이밍. 네. 체크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크 타이밍. 네. 체크 타이밍이 첫 번째 큰 산입니다. 어제 빌런들이 여러 개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큰 산이 이 커맨드입니다. 체크 타이밍. 저도 할 때마다 매번 잘 됐나? 체크 타이밍 제발 좀 넘어갔으면 이런 마음으로 요즘에도 하고 항상 체크 타이밍. 만약에 여기에 이상하다라고 나오면 컨스트레인트를 추가하고 수정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언제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까지 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따 실습을 해볼 건데 최초에는 여기에 에러가 1000개 이상이 나올 거예요. 1000개 이상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챕터가 지나가면서 그 이론을 적용해서 컨스트레인트 수정을 하면 싹 없어지죠.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컴파일을 하고 뭐 그런 과정들로 실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리다이렉트라는 걸 소개해 드릴게요. 명령 체계는 똑같아요. 명령 체계는 똑같은데 보세요. 여기 리드 베릴로그하고 커런트 디자인 잡고 링크 잡고 체크 디자인하고 이거하고 체크 타이밍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 앞에 있는 애들이 과연 뭘까? 이 앞에 있는 것들은 그때 당시에 체크 디자인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 리포트를 따로 그것만 받는 거예요. 마지막에 체크 타이밍에 대한 리포트를 따로 받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리다이렉트를 해주면 그 체크 타이밍을 했을 때 나오는 메시지들만 딱 담아내는 겁니다. 아까 우리 툴을 켤 때 전체적으로 툴 켜지자마자 끝까지 엑시트 할 때까지 모든 거를 다 담고 있지만 엄청 길어. 그죠? 엄청 길어요. 그건 그거 나름대로 활용되는 게 충분히 있고 그리고 요 명령 하나 내릴 때마다 이렇게 리포트를 받아주면 나중에 우리가 보기 편하겠죠. 이렇게 리다이렉트를 해라. 우리 실습 예제들도 다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썸머리가 왔네요.
보세요. 한 1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이해가 되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떠세요? 자, 할만하다. 눈 들어보십시오. 뭔지는 알겠다. 제가 안 시킬게요. 해석은 안 시킬게요. 그냥 본 거 같고 알만한 거 같다. 손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될지 말고 몰라. 이렇게 들어야 돼. 이렇게 들어야 돼. 안 시킬게요. 오케이?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이 또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죠? 버추얼 클랩 선언하고 오버라이드 계속 해나가는 거 있고요. 자, 이건 어떤가요? 보십시오. 시간을 드릴게요. 알만하다. 손 들어보십시오. 알만하다. 네. 시간이 지나면 더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이거대로 우리 실습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알든 모르든 무조건 체득이 될 거예요. 강제적으로 체득이 될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타이밍 컨스트레이트를 지금 배웠습니다. 인풋 딜레이를 배웠죠. 레지스터하고 레지스터 사이에 있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클락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따라해 볼게요. 자, uncertainty, transition, latency. 자, uncertainty는 시작, skew, jitter, margin. 네, 계산식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분 쉬고 수고하셨어요. 네, 2시 5분에 하겠습니다.